간단하게 먼저 맨두팜스 이름이 왜 맨두팜스로 지을게 되셨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농장 시작하셨는지, 사육 규모 정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소를 기른 지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30년 넘었고, 근데 한우는 2012년도 1월 달부터 시작했죠. 2012년 딱 시작할 때부터 한우로 바꾸신 거? 그때 한우 바꾼 거예요. 그동안은 육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유구가 사실 한우보다 고등급 만들기 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유구는 툭불 만들어도 하루에 될 떡인데 가격을 뭐 인정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유구의 메리트도 많지만 유구는 불황이 오면 자본 잠식이 돼요. 송아지 값이 제로가 되니까. 한우는 암만 속값이 무너져도 송아지 값이 자본이 되는데 유구는 그런 거에 상당히 그 농가한테 불안 요소가 되다 보니까 한우로 전향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농장 이름은 과거에는 내가 보람 농장이었었어요. 유구를 키울 때는 보람 농장이셨어요? 농장이었는데 한우를 하다 보니까 그 성적도 원하는 성적도 안 나오고, 이 보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이뤘을 때 자부심 느낄 때 쓰는 이름인데, 나는 그때 뭐 배가 고프고 이게 잘 하고 싶은 욕심이 많을 그런 의욕이 있을 때인데 그게 이름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뭔가 우리 현실하고 맞고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쳐보자 고민한 게, 그래서 이제 맨두팜스라고 맨 사람 두 하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생각 갖고 노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사람은 무한히 할 수 있다, 우리 농장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다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엄청 큰 포부로 이름을 지으셨네요. 네. 그러면 유구는 어떻게 처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리고 한우는 몇 마리부터 시작을 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유구는 설명. 내가 유구 지회장도 하면서 농협총회 모고천 유구 농가 대표도 하고, 우리가 안성에서 군락을 한 67%를 됐었어요. 한 몇천 마리 되고, 그걸 내가 대표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연이 있다 보니까 정리하면서 그 구제역 때 터지고 그러면서 그때 소식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 한우는 그때 우리가 싹 유구를 그때 그 구제역 때 한 5억 정도 손실을 봤어요. 우리가 그 백신 맞고 13일 만에 그 구제역이 터졌는데 하나가 왔는데 신고를 했더니 그 바람에 한 5, 6개월 동안 출하 정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위에 파른 소리가 하여튼 그렇게 보다 보니까 소를 다 정리하고 보니까 빚만 엄청나게 많이 남더라고요. 우사 다 뺐었어요. 그러다가 그 소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그 땅을 팔고 다 그래야 빚을 갚을 상황이니까, 게다가 다시 한번 그래도 한번 더 해보자 해갖고서 그때 빚을 더 얻어가지고 한우를 134마리를 새끼 들은 걸 사왔어요. 그냥 용감하게. 한겨울에 3개월 만에. 한겨울에 나왔잖아요. 그것도 그해 12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샀는데, 그래서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새끼 들은 걸 갖고 와서 하다 보니까 또 비유구사에서 또 지식도 없고 본식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니까 뭐 의욕만 있으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 무지한 생각에 고생을 엄청나게 했죠. 그때 아드님도 같이? 그때는 아니요, 저는 대학생 때였습니다. 그때 대학생 네. 때셨구나. 게다가 이제 그 결과가 이제 그 후로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해온 결과가 이제 오늘까지 온 거죠. 그럼 그 당시에 한우를 사들이실 때는 뭔가 선발 기준이 있으셨는지? 그래서 이제 그냥 막연하게 그때 우리 일 중에는 여기는 안성맞춤 한우가 상당히 과거부터 선구자 역할을 했고, 그 당시에 많이 그래도 앞서가는 편이었죠. 그 당시에. 그래갖고 우리 한우 농가들 출하한 거하고 우리 유구 출하했을 때 보면 우리 2배 값을 받더라고. 소화차 팔면. 되게 자존심 상하고. 근데 어떻든 간에 근데 보니까 한우는 그 고등급을 받으면 돈을 수익이 되더라고. 불황이 와도. 그래서 나도 한우를 한번 해서 하면 되겠다 해갖고, 그 당시에 또 뭐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은 게, 특별한 공부는 안 했지만 우수한 암소를 확보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으로다가 우리가 초음파를 시작을 해서 선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1년에 한 2번씩 초음파를 태어난 소도를 또 그 본인 엄마 소도를 해가지고 한 4등급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특상 중하 이렇게 해갖고 그 중하짜리는 다 도태시키고 도태시키고. 그리고 이제 특상짜리만 엄마를 두고 또 후대 검증을 통해서 그 새끼 난 걸 보고 거기서 결과가 안 좋은 놈들은 또 도태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면서 또 그 중에 좋은 소들은 지금은 현재 수정난 하면서 이제 후대추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 그러면 좋은 미소를 수정란도 생산하시고 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개량을 진행해오고 계신 거예요? 아들이 수정란도 시술도 직접 하고 체라는 박사님이 해주시고 또 거기서 수정도 해주시는데 이제 개별 낮게 수정할 때는 부탁을 못하니까 직접 아들이 또 수정도 하는 거예요. 제가 수정 이제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수정란 이식 같은 경우는 수술비가 최소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마리 때문에 또 부탁하기도 그렇고 수술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잘 친한 친구가 이제 보성에 지금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또 그쪽에서 좀 지식이 많아서 통화로 지식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갖고 용기 내서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예. 아, 그러면 수정란은 하신 지 이제 몇 년 안 되시죠? 그래서 수정 자체를 한 지 1년 반 조금 넘었는데 수정란은 좀 고급 기술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해보니까 계속 수정할 때도 연습해보고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농장에서 수정하는 건 오래됐고요. 수원 암소 가지고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시도해서 지금 그 후대 암소를 지금 한 몇 마리 받아놨지? 여러 마리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연하게 어제 말씀대로 이 민신을 막 사서 놀렸다가 거기서 좋은 암소를 줘야 된다니까 저희가 이제 이미 사왔고 그때 당시 정액도 문외한이었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초음파 통해서 계속 선별을 한 거죠. 하고 후대하다가 이제 저희가 정형에 눈 떠서 다시 지금 개량을 제대로 한 지는 5년 조금 넘었을 거예요. 제대로 한 거는. 그래서 저희는 뭐 그 흔한 950이라는 그 명품도 저희 집엔 2-3마리밖에 없어요. 예, 남들은 쫙 깔고 있는데 저희는 2-3마리밖에 없는데도 지금 성적이 나오는 거는 아버지가 초음파로 선별을 계속해서 근대지방 위주로 잡았고 거기서 체형도 같이 잡았고 이제 지금이라도 저기 쓰면서 계속 체형 개량을 하니까 애들이 체중도 나눠주고 뭐 근대도 좋아지고 거의 사료까지 더해지니까 지금 성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정란 이식 성공률은 좀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제가 한 것도 5마리 있는데요. 5마리 중에 4마리가 성공했어요. 네, 물론 중간에 좀 몇 마리 되겠지만 그래도 성공은 임신 5마리 시켰어요. 5마리 중 4마리를 시켰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는 중이고 지금 박사님이나 주변에 해주고 때는 수태율은 한 7마리 넣으면 한 6마리 되니까 한 80% 나와요. 네. 꽤 높은 편이네요. 네, 80% 넘게 나오고 있고요. 왜냐면 자체 선별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원래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황체 검사를 잘해서 확실히 넣을 것만 넣어야 되는데 안 넣을 것까지 다 드시는 분들은 수태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나가나가 아까우니까요. 그렇죠. 정말 될 녀석들한테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수태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수정란이 보통 해보면 그 좋은 소 가지고 해보면 가치가 나란히 한 100만 원 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그 순환호를 잘 선별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않고 하면 수태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공태율도 높아지고 난을 버리니까 손실이 엄청나게 크죠, 농가는. 근데 그거를 시술할 때 잘 선별해서 상태를 하고 수술하는 것도 그게 기술이고 또 시술할 때 그것도 하시는 능력이 그것도 상당히 장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 환경대 그 이호준 교수님은 상당히 그 부분을 아주 대단하신 분 같아요. 수정란도 중요하지만 공란후 선별하는 과정도 그렇죠. 중요하다는 공란후 말씀이시죠? 순환도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알을 많이 하려면 공란후가 그걸 갖고 사용 관리 잘해서 많은 알을 나오게끔 하는 게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수란후. 그렇죠. 수란후를 결국 선별하는 임신이 안 과정. 되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아무리 좋은 난도.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안 좋은 인식이 많이들 갖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 해 전에 기술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 주로 투격 같은 데나 15조를 받아가지고 그 할 때는 그 모르겠어요. 그분들도 사명 갖고 했겠지만 섬세하게 그때는 하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태율이 안 나오니까 농가들은 그렇죠. 손실이 크다 보니까 안 좋아 하는 애들이 이랬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 섬세해졌고 디테일해지고 수태율도 높고 거의 뭐 수태가 되니까. 그래서 보면 오히려 수정란 이식이나 선도했던 시들은 지금은 안 해요. 아, 그때 처음에 당시에도 그 아픔이 있어서 근데
뒤늦게 지금 후발주 시들은 지금 뭐 충남이나 이런 데는 지금 엄청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성 쪽은 지금도 말하면 얘기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부정적이죠. 예, 엄청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진짜 개량을 빨리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네. 그러면 술안우는 지금 박사님께서 뭐 좀 선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없고요. 그건 우리가 자체 선별하죠. 저희가 그러면- 그냥 네 만약에 도태할 예정인 소나 뭐 그래서 아니면 특별하게 임시 잘 되는 소들 선별해서 영양 관리도 시켜주고 또 이제 저희도 약물처럼 또 어느 정도 해가지고 황체 검사를 해본 다음에 만약에 어느 기준 이상이면 수술하는 거고요. 아니면 황체 이제 검사를 하셔서 기준이 이달리면 진행 안 하고 이제 도태하거나 그냥 인중공 수정하거나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외부에서 사와서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아들이 도태할 수 있는 소들이나 좀 우리가 자가 체중에게 좋지 않은 좀 떨어지는 소들을 그런 걸 갖고 이제 수술한 거 써서 이제 준비해 놓으면 박사님이 이제 그 검사 황체 검사를 해와갖고 좋은 놈은 세고 아닌 놈은 이제 비웃게 도태시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맨두팜스는 비육을 몇 개월령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계실까요? 저희는 현재 육성 기간을요 13개월까지 가고 있어요. 날짜로 말하면 생후 400일까지 육성기로 보고 있고요. 400일부터 이제 비육 시작해서 저희는 한 900일 기준 정도 지금 출하고 있거든요. 900일에서 930일 정도. 거북이 정도가 팔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비육이 좀 일찍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판매도 일찍 하고 비육도 일찍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남들이 말하는 비육 전후기 구분 없이 저희는 그냥 한 가지로 가기 때문에 네. 그러세요? 네. 그러면 좀 일찍 비육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실까요? 생산비가 더 줄어들고. 그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고기도 일단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품질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주머니에 실수익이 많이 들어오는 게 가장 비육 사업이 맞는 거니까 소비자도 좋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에는 지금도 뭐 일본에 한 34개월, 5개월씩 키워갖고 고단가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 사료를 가지고 어떤 사료를 가지고 어떤 사양 관리에 따라서 비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일정 부분은 뭐 극대화 잠수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해보니까 30개월만 돼도 소가 비육이 뭐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소가 우리 쉽게 말해서 익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팔 때 되면 소가 먹는 것도 달라지고 몸태가 달라져요. 그때 팔아보면 성적이 이제 나오니까 굳이 그걸 더 오래 가도 그런 소들은 버티질 못해요. 갈 필요도 없고 팔아보니까 데이터를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사료가 좀 일반 공영 사료가 저희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소가 충분히 13개월에서 하면은 도체적으로 나와가지고 마블링이나 평가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뭐 갈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키우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그러면서 사료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맨두팜스는 좀 사료를 특별하게 갖고 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떻게 사료를 공급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사료를 이제 또 지금 막 공장 TMR도 있고 뭐 많이들 발효 사료도 하고 계신데 저희는 발효는 하지 않고 있고요. 단순하게 화식. 스팀으로 세미화식으로 스팀으로 이제 열 처리해서 이제 급여하고 있고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육 방식도 그렇고 사료도 그렇고 모든 게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시스템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행히 그 효율적인 시스템 안에서 성적도 받쳐주니까 그거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맨두팜스의 생시 체중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생시 체주는 저희가 아버지가 항상 가끔 잴 때 있고 예전엔 쟀는데 지금은 이제 좀 큰 것만 재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평준화가 돼서 이게 아마 대충 순놈은 거의 한 평균 따지면 37, 8 나올 것 같아요. 엄청 크지도 않지만 되게 작지도 않고요. 암송아지는 32에서 33 정도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대표님만의 지금 도태 선발 기준을 명확하게 뭔가 그 항목들을 나열한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우리가 이제 출하했을 때 그 고단가가 발행되는 소설 그러니까 등급이 잘 나오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실 특정하게 어떤 뭐 마블링이 좋아야 된다, 단면적이 커야 된다 하나만 봐서는 안 돼요. 만약에 여러 가지가 육색, 마블링, 단면적 이런 여러 가지가 뭐 지방 침착도 같은 그런 걸 같은 구본이라도 그게 단순 구본이 아니라 진짜 그 고단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질 갖추는 소설 가능하면 그런 거 기준으로 후대축을 팔아보면서 도치종도 받쳐주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그 3만 원을 받다가 쳐도 500kg짜리는 1,500밖에 안 돼요 독감이. 근데 600kg는 1,800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치 정도 나와주면서 그렇게 나오시는 소리 기준으로다가 선발해서 엄마소로 가지고 후대축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죠. 어미 본인이 아무리 체형이 좋고 정형이 좋아도 많이 물려주는 게 항상 별로 좋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까워도 이제 도태를 하는 편이고요. 어미가 작아도 정말 잘 물려주고 송아지 진짜 생심 좋아지고 성능 좋은 애들은 나이가 뭐 120kg 넘어도 가져가고 있어요. 정형이 별로여도 이게 물려주는 게 좋으니까요. 네, 그런 유전력이 좋은 암소를 계속 가져가시는 거죠. 암소 자체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유전력이 좋으면 네, 잘 물려주는 녀석들 네, 그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정액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약간 팔방 미인 같은 정액을 선호하시겠네요. 그렇죠. 그 우리가 그동안 출하해서 성적을 보면 제가 이제 마이스터를 3번 다녔는데 3번 입학하고 3번 졸업해서 우리 아들도 그렇고 근데 처음에 내가 4기 때 다닐 때 그때 우리 선생님 그 은사님 교수님을 만난 분이 좀죽기랑 옆에 근무하셨던 분이었는데 근데 그래서 그때 정액을 일부 좀 구해가지고 한 분 그 박사님이 좀 선정해 주셔갖고 좀 써보고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정액에 대해서 뭐 그게 지식도 없었고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는 그 당첨도 안 되고 그걸 못 쓰고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느끼기 때문에 수출을 해보니까 그래도 엄마의 유전력이 크다래도 아버지 유전력도 크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가능한 팔방미인을 선정해서 쓰죠. 어떻게 하든 방법이든. 그럼 확실히 정액을 선발하시고 나서부터는 좀 더 성적이 좋아지신 걸 느끼시나요? 그거는 뭐 사실 입증이 되니까. 저희가 한 해 출하를 해봐도요. 정말 꼭 정액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소를 키우는 건 저희가 본 게 뭐든지 확률을 높여주는 작업을 저희가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액도 그거 같아요. 무조건 뭐 950, 146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게 출현율이 높을 뿐이지. 그러니까 확률을 높여주다 보면 그 좋은 정액에서 더 출현 발현율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장에서 또 안 좋은 송아지나 뭐 등록 안 된 송아지 해보니까 확실히 똑같이 남바 9번이 나오더라도 수치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네, 체형적으로 받쳐주는 그런 성장률도 있지만 마블링 그리고 또 등심 사이즈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수치가가 많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네. 그래서 소를 뭐 잘 키우는 게 뭐 특정한 어느 하나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양 관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유전자라든지 사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금방 아들이 얘기했듯이 좋은 유전자더라도 그걸 받쳐주는 사양 관리가 또 사료 같은 게 안 되면 그 성적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또 뭐 그래도 아닌 것보단 좋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잘 나오신 조건을 맞춰서 가져야 그게 비결인 것 같아요. 지금 사양관리 말씀도 해주셨고 뭐 사료 얘기도 하셨는데 한우를 키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농장주가 갖춰야 하는 소양이 있다면 어떤 걸 가장 높게 꼽고 싶으세요? 뭐 꾸준함이라든지 성실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글쎄 이제 내가 보면서 느낀 거는 관찰. 똑같은 생각이에요. 관심. 관찰은 네, 관심. 그리고 첫째는 어떻든 의욕이 있어야죠. 첫째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관찰을 해서 해고 행동으로 옮겨야지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일단 소를 보고서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저 소는 어떤 아픈 손가 건강한 손가 그러면 내가 만약에 번식 같은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해서 좋은 피드를 확보하고 새끼를 좀 잘 기를 것인가 이런 거지만 비육수 같은 경우는 내가 적기에 어떻게 사용 관리를 해서 어떤 사료 가지고 적기에 사용 관리해가지고 비싼 소를 만들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지 그게 다가갈 수 있지 그냥 뭐 소를 보지도 않고 생각만 한다고 될 일은 없잖아요. 관심 있게 관찰을 하고 그걸 실행할 행동력까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제 지금 아드님이랑 같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농장 관리를. 네. 언제부터 같이 하셨어요? 제가 온 지가 이제 6년 7년 된 것 같은데 6, 7년? 6, 7년 정도? 19년도부터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뭐 대학을 졸업하시고 바로 농장을 이으실 생각이셨는지 아니요, 아니면 대학 다른 졸업하고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요.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돕게 됐습니다. 같이 하면서 네,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농장 일을 이제 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뭐 계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다른 회사를 다니셨던 거잖아요. 네, 원래는 저도 환경대리 교직원도 했었고 그러다가 지금 여기 도드람 양분농협에서 지금 계속 일을 했었어요. 근데 돼지 농업이다 보니까 제가 출하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소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마음 쪽에 괴리감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아버지가 힘들게 일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제 규모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또 비전도 느꼈고 해서 네, 결심하고 오게 됐어요. 올해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거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 출품을 위해서 지금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거든요. 아버지가 많이 매일 노력하고 계세요. 매일 들어가서 등놀이 긁어주고 마사지 해주시고. 아 정말요? 무슨 매일이요? 저 과하게 얘기 좀 하러. 하여튼 자주 해주시고 왜냐면 안 들어보는 거지. 네, 또 일본 문화에도 그런 긁어주면 나불능에 좋은 효과가 있다 가지고. 그래서 한번 좀 지방이 많이 꼈나 안 꼈나 좀 만져보고 그러는 거지 뭐. 근데 일단 우리 한우에 비육하는 농가라면 품질 평가에 수상하고 싶은 건 다 욕심이 다 누구나 갖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그래도 고단가도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 대회 도전해 보는데 거기하고 참 인연이 안 닿더라고요. 그게 또 실력도 좋아야 되지만 또 하자도 없어야 되고 소가 또 일단 근염이나 이런 하자가 나오면 또 뭐 커트라인 쪽이고 그러니까 심야대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또 그런 소를 또 일단 실력이 딸려서 그런지 우리는 입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여튼 그런 일이 좀 있지. 근데 일단 선발소는 개 형매가 좋았던 기준으로다가 그걸 선정을 해서 또 채용을 보고 그래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결과는 가봐야 알죠. 사실 맨드펌스는 최고 단가도 기록할 만큼 되게 성적이 좋은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 출품할 때 당시에 지금 딱 그 개월령에 맞는 소들이 또 그게 운이 좋고 맞습니다. 인연이 닿아야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게 이제 지지난번에도 나갔을 때 우리 소가 아이러니하게 아주 애매하게 B가 걸렸어요. 근데 세 마리를 두잖아요. 총팔에서 하신 분이 그게 제일 나을 것 같다고 했는데 정작 두 마리는 A가 걸렸어요. 그냥 팔았는데. 한 번에 심지어 그냥인데도 3만 4천 원 나서. 네, 그점인데도. 네. 근데 그런 소가 좋은 거 그렇게 됐고 이놈은 단면적이 140에 도체가 613kg 나왔는데 등지막 13mm인데 난 A 나올 줄 알았는데 B가 올려가지고 이게 네. 뭐가 좀 1mm만 하여튼 진짜 조그만 수치 차이로 B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쉽게. 예, 그래서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상은 했을 거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다 그런 생각을 그 당시 1만 경매로다가 그랬고 29,000원대 경매됐더라고 그게. 너무 아쉽다. 사실 수상축보다는 높은 경매가를 받았어요. 사실 그냥 수상 못했지만 네, 그래도 그렇지 수상축 10마리 10등 안에 들은 소보다는 그 단가가 높았지 전체 속값은. 네. 근데 아쉬웠죠. 네. 수상에 인연이 없으셨구나, 그때. 아들이 하니까 더 내가 꿈을 가질 수가 있지. 좀 시간 여유도 있고. 그래서 난 소가 아니라 한번
수상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내 또 욕심이기도 해요. 앞으로의 목표기도 좀 하시고. 한번 언젠가 한번 1등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대통령상 타는 게 일단은 수상부터. 그럼 출품축을 따로 이제 일반 그 비유구랑 따로 관리 체계를 나눠서 하고 계신 거는 있으세요? 똑같이 그냥 키우시나요? 똑같은 사양 관리죠?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양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제나마 별도로 그냥 이번에 편하게 좀 3마리만 따로. 거고요. 네, 편하게 있으라고. 제일 환기 잘 되는 곳에다가 스트레스 제일 받지 말라고. 제일 네, 가까운데 그랬어요. 자주 보려고 우리 집에 제일 가까운 데가 그래도 적한이 저 형이 2,500 나왔다 그랬잖아요. 적한이 거기서 비가 나왔더라고요. 좀 그래서 형의 좋은 기운을 기운을 받아라. 받고자. 네, 그래서 거기다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환기팬도 엄청 잘 돌아가더라고요. 음. 이제 또 올해부터는 미경산후 부문도 새로 생기잖아요. 미경산후 부문은 뭐 만약에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에라도 한번 도전을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아 미경사 해야죠. 네, 당연히 해야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한 사람이면 무조건 해야겠대. 근데 해야죠. 바람직합니다. 일부에서는 그 수상하기 위해서 좋은 유전자를 잡아서 개량에 후퇴하는 거 아니냐는데 그거는 뭐 자라보고 뭐 놀란다,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난 그런 개념으로 봐요. 그거는 사실 농가들은 좋은 유전자는 절대 씨는 쌀도 벼는 좋은 걸 방아 조금 먹지 않는다고 씨는 안 버리면 확보하고 하지. 그리고 우리가 암소가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몇 마리 잡았다고 그 유전자가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고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유통이나 또 소비자나 우리 생산자들도 자꾸 업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산업이 발전할 거로 봐요. 대표님만의 경영 철학이 있으시다면 그 요행은 없어요. 요행은 없고 쉽게 되는 건 없고. 근데 우리가 이제 다 누구나 돈을 벌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러다 보면 괴로워요. 근데 내가 소를 잘 기르면 돈은 따라오고 또 기쁨도 따라와요. 그래서 우선 생각만 내가 마음속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재료를 바꾸지 않고 똑같은 재료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그게 나오겠냐고요. 다른 원료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다른 결과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사실 우리 한우 소비기는 분들 보면 고정관념이 되게 강하죠. 자부심도 강하고 당신이 하던 거에서 크게 큰 틀을 바꾸려고 그러진 않아요. 다른 누군가가 좀 변화를 갖고 했어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본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불안하니까 지금도 뭐 워낙 내가 탄탄하고 그러면 다른 것도 시도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한우가 지금 발전한 게 보면 마당가에서 한두 마리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채물 갖고 계속 온 농가들이 대부분이 많죠. 워낙 부모 때부터 가진 분들은 좀 탄탄했지만 그렇지 않은 자수성장 분들은 항상 생산성 채물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 도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저는 왜 공부를 해서 일단 공부로 지식이 생겨야지 어떤 의욕을 가질 거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우선이지만 그 다음에 지식을 갖춰야지 갈 길을 방향을 잡으니까 그리고 노력을 해야지. 네. 그래야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봐요. 그럼 반드시 제가 봤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아드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좀 생산비나 그리고 수익 이런 것들, 지출 이런 것들을 또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떤 분들은 뭐 매년 한 번씩 아들이랑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은 모여서 뭐 올해 한 해 수익이 얼마고 뭐 지출이 얼마고 뭐 어디서 지출비를 줄이고 어디를 좀 더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럼 이런 쪽으로 좀 경영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로 자원 관련 일단 제가 하고 있고요. 주로. 그리고 한 분기당 1년에 한 2번 정도? 한 7월달에 한번 정리하고 또 12월에 또 한번 정리해서
올해 총 얼마치 팔았고 만약에 사료값만 이만큼 들어갔고 그리고 우리가 마련은 얼마 남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랑 하고 또 내년 목표를 또 세우는 거죠. 또 더 비싼 가격 또 매출 올려보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는 아들이 잘하니까 또 꼼꼼하게 데이터를 하면서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하고 저희는 물론 농가들이 대부분이 우리 한우 농가들이 원가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하는데 중요하죠. 그것도 우리가 가성비 없는 비싼 걸 써서 효과를 못 발휘하면 그건 진짜 경영을 잘못하는 건데 너무 싼 원가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소한테 얼마나 좋은 잘 클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비싼 소가 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 사료 그게 맞추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을 많이 내는 게 예를 들어서 생산 원가에 비해서 마진이 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뭐 사료값 300만 원 매겨서 내가 팔았을 때 100만 원 버는 것보다 400만 원짜리 매겨갖고 200만 원 벌면은 수익이 더 높잖아요. 뭔가 우리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또 서로 잘 기르기 위해서는 소 팔정마다 아들하고 같이 이제 공판장에 가서 소 마블링 상태, 등심 모양 이런 걸 보고 사료 변경을 항상 합니다. 그럼 직접 출하한 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눈으로 확인하시는. 네. 그렇죠. 직접 봐서 항상 상태 보고 살찐 상태, 살 모양 만약에 많은 분들은 단순하게 등심 부위만 판단하시거든요. 등심 마블링이 좋은데 왜 단가가 이밖에 안 줘? 근데 그걸 봐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등심 부분만 좋을 뿐이지 앞등심이나 다른 살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저희가 사료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계량을 해놨잖아요. 근데 계량을 해놨는데 이 계량에 해가지고 능력치 이만큼인데 지금 사용량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거를 최소 90% 이상 끌어줘야지 온몸에 우둔이나 목심이나 진짜 효율 있는 만약에 중매들도 손을 샀을 때 얘는 마블링 아쉬웠어도 윤량이 나왔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다 그런 느낌으로 전체 단가를 좀 높게 가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면 주매는 아무래도 고기가 더 많이 나와주니까 사는 거예요. 막말로 단순하게 등심 단백질만 크다고 등심 수익이 높은 게 아니에요. 등심이 130 나와도 등심 수율이 엄청난 게 소가 있고 등심 단백질이 150이어도 수율이 적은 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농가들은 수치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매달 보니까 그런 거에 그런 수치만 연연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거를 보고 우리가 그게 맞출 수 있는 소를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답은지가 뭐 이거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 노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부분도 줄이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소고기를 많이 만들고 또 맛있는 우리가 공부 1번 자리도 보고 공부해 보니까 외려 소비자들은 마블링 높은 게 포화지방이 많은 줄 알지만 실제 한우는 그게 불포화지방이 많다는 거예요. HDL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블링도 좋고 그래도 먹어보면 마블링가 훨씬 맛있어요. 또 특별한 특유의 개체 좀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마블링 소가 맛이 있고 또 우리가 건강상에도 그게 불포화지방이 많다니까 그래서 또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하면서 불가시지방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사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갈적마다 좀 고민을 하고 소를 보면서 팔적마다 보면서 잘 되고 있나 잘못되고 있나 그런 걸 항상 점검하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높은 단가를 받는 소들을 위해서는 좀 발로 뛰어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농가 분들은 확실히 발로 뛰는 것만큼 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의 포부나 목표 같은 게 있다면 여쭤보고 싶어요. 네. 글쎄 저는 한우 산업이 지금 꽤 오랜 역사, 물론 일본에 비해서는 짧지만 그래도 꽤 오랜 세월이 왔잖아요. 고생하는 선구자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세월이 오래됐다고 해서 소 잘 기르는 건 아니고 어떠한 마인드 가지고 어떤 자세를 노력했다 해서 성적은 달라질 수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한우 기른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유구일 때도 농협중앙에 사료를 갖고 모처럼 하면서도
아, 사료 가지고 등급이 이렇게 영향이 엄청나게 주는구나. 그 당시에 저희가 1년에 안성에서 한 7,000도 정도 출하를 했는데 우가 2등급이 78%까지 나왔어요. 제가 80% 목표로 하다가 대표를 그만뒀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청주 농협사료 사장님이 지금의 한병호 대표님이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분도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농가 그걸 해서 진짜 애써주셨고 그렇게 1년 만에 사료를 바꿔주고 했는데 성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저도 확신을 가졌어요. 사료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의식 갖고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길지는 않지만 한우 하면 그래도 나도 한번 진짜 작은 파동으로다가 곽근원이가 그래도 참 열심히 해서 한우 산업에 그래도 족적을 남겼다는 그런 제 자랑 이름 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후대들이 허문된다는 거. 난 그런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허문된다는 거. 저는 경력은 얼마 안 됐지만 이 변화가 이렇게 됐다는 거. 지금 우리가 음성분포한장 3가지 신기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농장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진짜 잘하는 또 해는 후배들한테 한번 본보기로 한번 그렇게 하는이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